어려운 솔직히 선생님은 맨 처음에 얘 배울 때 되게 어렵게 느꼈어.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 배울 때 정말 어렵다고 느꼈어. 너희들이 선생님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믿는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앞에 우리가 배웠던 2차 절대부등식과 이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의 차이는 똑같아? 똑같으면 똑같은 이름을 붙였겠지. 네? 성립할 조건은 이랑 글씨체가 달라? 네. 뭐야? 찾아봐. 앞에 열어봐. 그렇죠. 자, 앞에 있는 녀석은요. 뒤에 이런 조건을 붙여 있다. A는 절대로 0이 아니야.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A가 0이 아니어야지만 뭐가 되기 때문에? 2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얘는 어때? 와, A가 0이 아니면 2차였지만 재수없어서 A가 0이면 오씨, 밑으로 1차로 내려갈 수도 있는 요런 상황이네. 그래서 요 문제의 제목을 내 맘대로 붙였어, 이름을. 얘는 이름이 없어요, 원래. 근데 내 맘대로 뭐라고?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야. 얼핏 보기에는 분명 2차 절대부등식처럼 보이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2차라는 확신이 없지? 그래서 2차 꼬라지예요. 되겠습니까?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다. 그러면 이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나눠서 풀어야 돼요. 야,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A가 0인 경우에는으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자,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2차 절대부등식과 똑같은 상태가 되겠지? A가 0이 아닐 때는 0보다 크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즉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풀면 돼. 자, 됐죠? 그런데 이제 A 자리에 0을 대입했어. 자, A 자리에 0 대입하면 이 식이 갑자기 뭐가 돼? 1차가 돼. 그래프로 그리면 bx 플러스 c 1차 직선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직선이 어떻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직선이 x축 위에만 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평행하게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평행하게 가기 위해서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b가 몇이 나와야 된다? 요건 기울기잖아. y는 bx 플러스 c 이랬을 때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지?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다. 그래서 b는 0이 돼야 해요. 와, 기울기가 0이어야지만 평평한 직선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c의 조건을 읽어줘야 되겠지? 예, c의 조건은요. 그냥 여기에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그냥 C만 0보다 크면 돼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어때? 2차 절대부등식 외에 개념이 하나 더 들러붙어 있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개념들 중에 자, 2, 3, 4 좀 줄이고 2, 3, 4 중에서 선생님이 몇 번을 해주면 좋을까? 4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 4번 해드리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하다가 성립할 조건. 어머, 얘 2차인 줄 알았더니 2차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구나. 좋았어.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0과 같아진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네. A는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지. 두 번째, 이 옆에다 쓸게요. 여백이 없어서. A가 뭐일 때? 0일 때. 자, A가 0일 때는요.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예, X축보다 밑에 있거나 X축과 같아야 되니까 이 X축 위에도 선 하나 그려 놓으셔야 되겠죠. 요런 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B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0.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부릅니다. C는 0이야? 그대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쉽지? 자, 그러면 2번과 3번 개념은 너희들이 해보기 바란다. 모든 게 다 A는 0이 아닐 때와 A는 0일 뿐이에요.
네,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요. A가 0이 아닌 경우 2차로 해서 A가 0인 경우 1차 직선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항상. 자, 2번과 3번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지우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야, 너희들 부등식은 다 냈니? 부등식 안 낸 사람만 손 들어보자. 잠시만. 2차 부등식 말고 부등식도 못 받으셨어요. 다다가 예. 너희들 2차 부등식 부등식 못 받았어? 책? 부등식은 받았는데 2차 부등식 받았는데 다음 시간까지 부등식까지 풀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마음 같아. 설날에는 오지 말고 선생님의 다음 주라는 건 다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야. 수업 일수만. 다음 주에는요, 여기 절대 오시면 안 되고 그냥 세배 다니면서 돈 모으세요. 예. 자, 돈 모아가지고 예, 해야지. 이거 안에 다 있었나요? 네? 다 먹었네요. 뒤에 있는 개념이 좀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렵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뱃돈 모아가지고 예, 주식에 투자를 하건 비트코인을 사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배움이 있어야지. 이런 거 도박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 네. 요건가?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5페이지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문제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딱 보이냐면 요만큼만 보면 뭐야? 2차 절대 부등식이야. 그런데 2차 절대 부등식인 줄 알았더니 예, 요런 제한 변역이 걸려 있어요. 실수 전 구간이 아니고 실제로는 요 구간에서만큼은 요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라는 요렇게 얼핏 보면 얘를 날려버리고 보면 2차 절대 부등식인가 했는데 앞부분을 읽어보면 에이씨 아니네 요런 말이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의 제목이 뭐야?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라는 개념이에요. 자, 요 녀석은요, 예. 너희 만화 좋아하니? 선생님 되게 만화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만화를 그릴 때 눈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있지. 맞아? 그리고 눈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예. 그래서 그 만화의 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문제는 쉽다 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대로요. X축이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사람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예. 이런 눈 되게 암울해 보인다. 그치? 되게 우울해 보이지 않아? 진짜 슬퍼 보이지 않니? 얘 왜 슬퍼하는 거야? 어려워서. 얘 어때? 이런 애들 봐봐. 어때? 쉽다 이래서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 그런데 눈이 이래. 얘 어때? 어렵다 이래가지고 되게 우울함이 느껴지지?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그려지거나 요런 그림이 그려지면 기억하세요.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만 봐도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 있어. 쉬운 문제 그냥 막 풀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주 잘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x는 2 이상 5 이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마이너스 x의 제곱. 어디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요.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얘기해볼까?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만큼은 저러하다라고 했으므로 나는 어떤 상상을 펼칠 수 있어? 와, 2에서 예를 들어서 5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이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구나라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이 성립할 때 정수 K의 최소값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이때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로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풉니까? 그래, 얘를 내가 fx라고 쳤다고 치자. 그러면 뭐가 된다? fa는 항상 이 상황을 만족하려면 0보다 커야죠. 자,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등호를 넣어도 될까 안 될까 판단하셔야 돼요. 등호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상황이야. 그치? 여기에도 등호 들어가고 여기에도 등호 들어갔지? 즉 2일 때 0이라는 값을 가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그래서 2가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2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2일 때 0이네? 만족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요. 자, 얘를 만족하는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돼. f의 5는 0보다 작다야? 그림을 봐. 그림을. x축 위에 있다. 뭐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지? 예, 쉬운 문제야. 그래서 x자리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2k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결국에 k는 0 이상이다 나오고 and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는 0 이상이니까 결국 2k는 15가 나와서 k는 2분의 15 이상이다 라고 나오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구하면 k의 범위는 뭐 나옵니까? 예, 2분의 15 이상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래?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 구하래요. 답은 정수 k의 최소값 몇? 정신 차리고 8. 7.5 이상이니까 8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요 아래에 있는 문제도 보도록 하자. 얼핏 요만큼만 끊어서 보면 2차 절대 부등식처럼 보였는데 앞에 제한 변역이 있는 문제네. 와, 얘 그래프 그려가지고 쉬운지 어려운지 판단해서 그리면 되는데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런데 뭐래? x축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림 이렇게 나오죠.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좋았어.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 여기에 이렇게 놓고 이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요 사이에서만큼은 x축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판단합니다. f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으면 되지. 이제 판단해. 무슨 판단?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판단합니다. 안 되죠. 얘가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그죠? 마이너스일 때도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요. 안 들어갑니다. and f의 2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 되겠죠. 그래서 풉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2차 부등식이에요. 우선 몸짓해야 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음수니까.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이므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A는 2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X 자리에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었죠. 인수분해합니다. A-3, A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결국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A는 3보다 크다 나오네요. 자, 여기서 나온 두 개의 범위는 AND로 묶습니까? OR로 묶습니까? AND로 묶고 하겠죠. 그래서 우선 앞에 있는 녀석을 표현해 봤더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자, 뒤에 있는 녀석을 표현해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의 빗금을 칠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A는 3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됐습니까? 네. 지우도록. 예,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길기는 어려운 문제는 훨씬 어렵다는 얘기겠지? 자,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자. 자, 문제 유형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데 여기까지 보면 2차 절대 부등식인데 앞에 제한 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인데 자, 그림 그려보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치? 그런데 어떤 상황이야? 얘가 X축보다 크대. 맞니? 그러면 어떤 그림이 돼? 얘가 X축보다 크다. 이런 그림이 돼요.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얘만 봐도 이제 여기 막 눈이 있고 눈물 떨어질 것 같은 우울함이 느껴지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얘가 왜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1,2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해서 그냥 내 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를 마이너스 1로 잡고 얘를 2로 잡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지. 얘가 X축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려면 얘를 확인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상황에서 뭘 확인해야 돼? 꼭지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얘가 제일 낮으니까. 얘가 비록 위쪽에 있더라도 그림이 이렇게 꼭지점이 여기 내려와 버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제일 낮은 점에 있는 한 녀석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범위가 이 그래프 상에서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마이너스 1과 인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마이너스 1과 인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마이너스 1과 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과 2는 확정인데 왜? 얘는 미확정 그래프인 상태이기 때문에 미확정이어도 알 수 있는 건 다 찾아보도록 하자. 대칭축의 위치 구할 거야. 대칭축의 식 뭐야?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랬더니 아이씨 꼭지점이 a 콤마로 시작하네? 내가 꼭지점을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찾아내서 일일이 답을 다 구해보는 수밖에 없어.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감안해야 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이제 상황 보도록 할게요.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어. 어떤 경우? 이 확정된 영역이 이런 식의 범위로 존재하는 경우. 그죠? 저 확정된 영역이 꼭지점을 뭐 이런 식으로 뭔지 몰라도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 또 저 확정된 영역이 꼭지점보다 좀 큰 위치에 가 있는 경우.
자, 경우는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아까 꼭지점의 x좌표는 a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a 요런 상황이네요. 자, 요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얘기해 볼 거야.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예요. 자, 요런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지? 요 상황에서는요, 얘가 항상 x축 위에 있음을 보이려면 어떤 점 하나만 확인하면 돼? 제일 낮은 점에 있는 F2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등호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자. 등호가 붙는다라는 얘기는 2에서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2에서 0이 x축이 이렇게 올라가서 2에서 0이 되는 경우는 저 상황을 만족해요? 만족해요. 왜냐면 얘가 2를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 2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2보다 조금 더 작은 얘만 x축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니? 맞지? 그러므로 2일 때는 포함해도 x축에 걸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등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등호 들어가요. 2는 0이어도 된다. 되겠죠? 예,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a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예,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는요, 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까? f에 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까? f에 a가 0보다 크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선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얘는 무조건 x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a는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0이랑 이렇게 x축에 붙어버리면 곤란해.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얘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였죠? 마이너스 1이고 2였어요. 요번엔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떠하다? 작거나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거나 같은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뭐만 확인하면 돼? f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f 마이너스 1은 x축 위에 있다? 크거나 같다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마음 바쁘니까 수업이 끝났는데 안 끝내주면 곤란하니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 정리해 보도록 하자. x자리에 2 대입합니다. 4 마이너스 4 a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 이상이다 라고 나오네요. 결국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7 이상이다 라고 나와서 a는 2분의 7보다 작다라고 나오네요. 결국 공통범위 구하면 a는 2 이상 2분의 7 이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자. 자, 이 녀석을 풉니다. a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요 범위와 요 범위 and로 연결돼 있죠? 공통 범위 구했더니 a의 범위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요 녀석 보도록 하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a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 이상이다. 4a는 마이너스 4 이상이어서 a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범위 구할 겁니다. 뭐 나옵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범위 나오네요. 자, 그러면 묻자. 이제 이 세 개의 범위를 AND로 묶어야 될까? OR로 묶어야 될까? OR로 묶어야 돼요. 왜? 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고 라고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OR로 묶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림 표현해 볼게요. 맨 첫 번째 녀석은 2 이상 2분의 7 이하였어요. 두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였어요. 세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1이었어요. 얘를 OR로 묶는다라는 얘기는 합집합이죠. 결국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7 이하다. 자, 이때 정수 A의 개수 구합니다.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 5개라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 어렵지? 이 정도 수준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끝! 기쁘지 않아? 네. 한 장은 못해가지고 숙제를 안 해도 된다는 기쁜 소식이. 네.